MDA V8.6.7의 새로운 기능 프레젠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마티아스 게켈러입니다. 이타스에서 저는 MDA 제품의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현재 비디오를 통해 저는 새로운 기능과 개선된 사항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비디오 아래에 있는 설명에서는 관련 주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점프 표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측정 파일별로 색상을 정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DA 버전 8의 기본 기능은 백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설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DA는 신호에 할당된 색상을 유지합니다. 이 색상은 신호가 다른 측정 파일에서 온 경우에도 동일한 이름을 가진 모든 신호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자동화 기능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파일과 동일한 신호로 작업하는 경우 콘피그레이션 에포트를 줄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 기능은 서로 다른 파일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신호를 동일한 보기에서 비교해야 하는 경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MDA V8.6.7에서는 색상 처리를 위한 새로운 모드를 지원합니다. 즉, 파일 탐색기에서 측정 파일당 하나의 색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색상 정의에 대한 대화 상자는 측정 파일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통해 열립니다. 확인 후 선택한 색상이 측정 파일의 모든 신호에 적용됩니다. 파일 이름 왼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은 선택한 색상을 나타내며 원컬러 펄 파일 모드가 설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사각형을 사용하여 색상 팔레트를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색상 모드, 즉 원컬러 펄 시그널로 돌아가는 옵션도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직접 신호 색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본 모드로 돌아갑니다. 오실로스코프 외 스캐터 플랫의 디스플레이도 원컬러 펄 파일이라는 새로운 모드의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모드는 GPS 지도 장비의 트랙 표현을 정의합니다. 다음 주제는 배터리 불균형 값을 표시하는 새로운 인스트러먼트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 MDA 버전에서는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한 두 가지 인스트러먼트가 구현되었습니다. 배터리 불균형 표를 사용하면 가장 높은 음수 또는 양수 불균형을 가진 배터리 셀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불균형 그래프는 모든 배터리 셀 불균형 값에 대한 개요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실로스코프는 모든 배터리 셀 전압값의 인벨롭 커브를 통해 배터리 값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특정 시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터리 인스트러먼트에서 인스트러먼트 동기화를 지원하므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MDA V8.6.7에서는 배터리 불균형 값의 히스토그램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인스트러먼트 속성을 사용하면 버킷 수와 간격 너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선택한 시점의 셀 불균형 값에 대한 통계적 표현을 얻게 됩니다. 정의한 버킷 수와 별도로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추가 버킷이 나타납니다. 이는 편차가 높은 배터리 셀을 나타냅니다. 강렬의 도구 설명에는 이 버킷에 속하는 모든 셀의 신호가 나열됩니다. 다음으로 MDA 계산과 관련된 향상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미리 정의된 계산이 도입되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는 이전 계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전에 정의된 계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균, 최소, 최대, 적분, 합계, 섹션별 계산 기능을 예로 선택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전체 파일 시간 범위가 아닌 특정 시간 범위에 대해서만 계산을 수행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원하는 시간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 불린 신호가 사용됩니다. 트루 상태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저는 이 목적을 위해 계산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고도 신호의 값이 약 400m 미만인 경우 이는 true입니다. 더욱이 계산을 수행할 신호를 할당해야 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이것이 속도 신호입니다. 두 신호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두 신호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력은 바리어블 익스플로러에 나옵니다. 이는 다른 기록되거나 계산된 신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제가 사용한 불린 신호는 계산된 신호입니다. 따라서 고도 값에 대한 임계값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측정 파일을 다양한 조건에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사용된 불린 신호가 수정되자마자 종속 계산이 다시 트리거됩니다. 확대된 보기에서는 조건 신호가 true가 되면 출력이 처음부터 새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ue 상태가 주어지는 동안에만 계산이 수행됩니다. 이번에는 열거형 데이터에 불린 신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치 신호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는 계산된 신호와 로 연산자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표시된 대로 MDA v8.6.7에는 세 가지 사전 정의된 계산이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펄스 듀레이션 모듈레이션을 분석한 다음 배터리 시스템의 충전 상태를 계산하기 위한 두 가지 변형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계산의 새로운 측면은 입력 신호 외에 매개 변수도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요구에 맞게 계산 동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타스의 사전 정의된 계산에서 매개 변수 지원은 MDA에서 사용되는 FMU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FMU 모델에서 매개 변수 값을 정의할 수 있는 경우 MDA UI에서 이러한 매개 변수를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것이 바운싱 볼 모델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높을수록 공의 반발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공이 멈출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FMU의 또 다른 개선 사항으로 MDA는 이제 FMU 파일 위치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FMU 파일을 동료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폴더와 결과적으로 MDA에서 FMU 파일을 제거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산된 신호를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산자 델타 T를 사용하면 인접한 두 샘플의 타임스탬프 간 시간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입력에 대해 두 개의 계산된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오실로스코프에서 시각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안은 통계 인스트러먼트입니다. 최소값과 최대값뿐만 아니라 평균값과 표준 편차도 제공합니다. 또한 CDF 파일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지원이 향상되었습니다. CDF 파일을 구성해 추가한 후 해당 곡선과 맵을 이미 룩업 테이블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정한 캘리브레이션 값을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캘리브레이션 값을 계산된 신호의 입력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브레이션 값 자체를 표시하려면 현재로서는 간단한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변수는 계산된 신호의 인풋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아웃풋 옵션을 고정 레스터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수 값은 오실로스코프에서 수평선으로 표시됩니다. 이 비디오의 마지막 주제는 MDA 작업에 대한 몇 가지 작은 개선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자주 접수되는 고객 요청은 오실로스코프나 스캐터 플랫에 표시된 축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MDA V8.6.7의 속성 도킹창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축 탭에는 각 축에 대한 확인란이 있습니다. 기본 이름을 비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이름을 축 이름 필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름 필드를 벗어나면 새 이름이 직접 적용됩니다. 원래 축 이름으로 돌아가려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면 됩니다. MDA는 마지막으로 입력한 사용자가 정의한 축 이름을 저장합니다. 또 다른 고객의 요청은 축 스케일 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축 값이 1000만을 초과하면 MDA가 자동으로 지수 스케일 수치로 전환됩니다. 다시 축 속성에서 새로운 옵션을 사용하면 축 배율 표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MDA에서 사용되는 자동 기능을 원치 않으면 축 그림 표시에 대해 노말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축 스케일뿐만 아니라 커서 및 신호 목록의 커서 열에 있는 값도 그에 따라 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에서 메타 정보 표시에 대한 두 가지 작은 개선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장치 또는 레스터에 대한 추가 열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실로스코프는 ECU 정보에 대한 자체 열도 제공합니다. 또한 일치하지 않는 상태의 신호에 대해 사용 가능한 신호의 메타 정보도 표시됩니다. 이는 그러한 신호를 더 잘 식별하고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신호 메타 정보의 개요가 인포메이션 센터에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MDA V8.6.7에서 수행된 모든 변경 사항의 개요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로운 기능 슬라이드 세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MDA 버전 8과 이타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당 정보와 추가 정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MDA 버전 8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